걔는 정말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밖의 눈은 점점 더 두꺼워졌고 서구는 다시 한번 긴박감의 무게가 그를 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 뭐가 있든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구해야만 했습니다. 서구는 창가에 앉아 바깥에 쌓인 눈이 하얀 장막으로 점점 두꺼워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무력감이 밀려오고 상황의 긴박함이 그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눈은 계속 쌓이고 있는데 그대로 두면 얼어 죽을 텐데도 자리를 안 떠나. 서구는 무릎을 두드리며 답답한 듯 말을 이어간다. 난 늙었고 힘도 달리는데 어쩌라는 거야. 다시 창밖 담장 쪽을 바라보며 손전등으로 비춘다. 걔는 여전히 웅크리고 움직이지 않았다. 추워 죽겠는데도 눈밭에서 꼼짝도 안 해. 대체 저 아래 뭐가 있는 거냐고. 그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고민에 빠진다. 손을 머리로 가져가 이마를 문지른다. 이러다 나까지 얼어 죽겠어. 그래도 그냥 두면 진짜 후회할 거야. 안 돼.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뭐가 있든 데리고 와야 해. 저놈이 무엇을 숨기고 있든 일단 살려야겠지. 내가 이 일을 맡은 이상 끝까지 해봐야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창밖을 바라본다. 자, 기다려라. 이번엔 내 놈의 비밀을 꼭 확인하고 말 거야. 그래, 뭐가 있든 이제는 상관없다. 내 손으로 끝을 내야지. 서구는 다음 행동을 결정하지 못한 채 휴대전화를 꺼내 충남 지역 야생동물 보호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 여성은 참을성 있게 이야기를 듣다가 아쉬운 한숨을 내쉬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녀가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폭설과 폭풍이 몰려오고 있어서 폭풍이 거칠 때까지 구조팀이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 위험합니다. 서구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쉰다. 서구는 전화를 끊으며 가슴이 내려앉는 듯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눈은 더 빨리 더 두껍게 내리고 있었고 추위는 낡은 집의 모든 틈새와 틈새를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숨겨둔 보물 위에 웅크리고 있는 개를 밖에서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폭설이라 구조팀도 못 온다니. 이걸 어쩌란 말이야. 창밖을 힐끗 바라보며 저놈이 거기서 밤을 버틸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뭘 망설이고 있지. 당장 나가야 하는데. 그는 창가에 다가가 손전등으로 개를 비춘다. 개는 여전히 웅크리고 있다. 너 대체 뭘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냐? 그게 뭐든 지금은 내 생명이 더 중요해. 답답한 듯 창문을 툭 치며 중얼거린다. 이대로 두면 너도 내가 지키는 것도 다 얼어 죽을 거라고. 서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방안을 왔다 갔다 한다. 눈은 더 거세지고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드러난다. 강추위와 폭풍은 점점 더 심해질 텐데. 낭비할 시간이 없어. 주먹을 쥐며 단호하게 말한다. 아니야. 내가 나서야지. 저놈을 그냥 두고 어떻게 밤새 잠을 잘 수 있겠어. 그는 재빨리 외투를 다시 챙기며 혼잣말을 이어간다. 춥고 위험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 저놈을 살릴 방법은 내가 움직이는 것뿐이야. 장갑을 끼며 말한다. 추위도 눈도 이젠 문제 아니다. 나라도 나가야 해. 서구는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본다. 밖에 있는 개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 뭘 지키고 있는지 몰라도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서구는 마음속으로 굳은 결심을 하며 내가 널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조금만 더 버텨. 그는 다시 개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긴다. 뒷마당에 쌓인 눈은 이미 발목까지 차올랐지만 서구는 멈추지 않았다. 폭풍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개와 개가 보호하고 있는 물건은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밤을 지새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낭비할 시간이 없었다. 저 밖에서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구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서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두려움보다 결연한 의지로 다시 한번 몸을 움츠렸다. 그는 눈을 헤치고 뒤뜰 창고로 향했고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가운데 도구와 물품을 뒤적였다. 자, 뭔가 있겠지. 저놈을 다치지 않게 유인할 만한 거. 장갑을 낀 손으로 선반 위를 뒤적이며 그냥 두고 볼 순 없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는 두려움보다 결연한 의지로 다시 한번 몸을 움츠렸다. 그는 눈을 헤치고 뒤뜰 창고로 향했고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가운데 도구와 물품을 뒤적였다. 그는 어수선한 선반을 훑어보며 기발한 아이디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다 몇 년 전 이웃집 개가 가지고 놀던 낡은 삐걱거리는 장난감이 눈에 들어왔다. 장난감을 흔들며 작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이게 통할까? 몇 년 전에 이웃집 개가 좋아하긴 했는데 그는 개가 호기심이나 장난기를 자극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며 장난감을 던져 주의를 분산시킬지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그 장난감은 오래되어 부서지기 쉬웠고 개가 위협으로 여기거나 완전히 무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너무 낡았네. 던졌다가 부서지면 어쩌지? 아니면 저놈이 이걸 위협으로 느끼면 더 상황이 나빠질 텐데. 그는 감겨있는 정원 호스를 바라보면서 또 다른 반쯤 구워진 계획을 세웠다. 개 근처 땅에 물을 뿌려서 개를 쫓아내면 어떨까요? 하지만 물을 얼음판으로 만들면 어떨지 하는 생각에 그는 곧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추운 날씨에 미끄러운 위험 요소를 만들면 안 되니까요. 서구는 좌절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모든 아이디어가 비실용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위험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눈은 이제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그의 피부를 찌르는 거센 돌풍을 일으키며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물을 뿌려서 몰아내는 건 어떨까? 그래, 추운 날씨엔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젓는다. 안 돼, 안 돼. 물을 뿌리면 얼음판이 될 거고 나까지 미끄러지면 끝장이야.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자. 그는 고개를 떨구며 좌절감을 느낀다. 눈은 점점 거세지고 바람이 창고 문을 흔든다. 서구는 손을 창고 선반에 올려놓고 잠시 눈을 감는다. 아휴, 이렇게는 안 돼. 저놈은 저 추위 속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데 난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눈을 뜨고 심호흡하며 결단을 내린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그는 장갑을 벗어 던지고 창문으로 다가가 바깥을 응시한다. 바람과 눈이 창문을 때리며 시야를 흐릿하게 만든다. 너도 힘들겠지만 나도 힘들다. 이놈아 하지만 우리가 둘 다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겠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기다려라. 널 구할 방법을 찾고 말 거야. 뭔가 방법이 있을 테니. 그는 다시 선반으로 돌아가 하나하나 물건들을 살피며 손전등을 켠다. 바람 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채우고 서구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린다.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하며 밀려오는 공포의 파도에 맞서 마음을 다잡았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서구는 창밖을 응시하며 자신을 짓누르는 상황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다시 개를 바라보며 헝클어진 털과 마른 몸을 살폈다. 개는 잔인한 추위에 주체할 수 없이 떨고 있는 연약하고 나약해 보였다. 서구의 머릿속에는 음식으로 개를 유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저놈 아무리 봐도 더는 버티기 힘들겠어. 내가 뭘 좀 해야겠군. 잠시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음식을 이용해 보자. 냄새가 나면 움직일지도 몰라. 서구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곧장 냉동실로 향했다. 그는 매혹적인 냄새가 개를 유인할 수 있기를 바라며 소시지 한 봉지를 집어들었다. 하긴 이 녀석들도 배가 고플 테니 이 정도면 통하지 않겠냐? 개에게 물리지 않도록 두꺼운 담요로 손을 감싸고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결심을 굳히며 재빨리 주방으로 이동했다. 혹시 물릴지도 모르니까. 조심 또 조심. 그는 소시지를 들고 주방으로 이동해 그릴에 불을 붙인다. 소시지가 뜨거운 표면에 닿자 지글지글 끓으며 향이 퍼진다. 오호, 이 냄새라면 아무리 경계심 많은 녀석도 넘어가겠지. 소시지를 조심스럽게 굽는다. 잠깐만 기다려라. 맛있게 만들어서 데려가 줄 테니까. 고소한 냄새가 실내를 가득 채우자 서구는 잠시 미소를 짓는다. 그는 접시에 소시지를 담으며 결심한 듯 중얼거린다. 좋아. 이번엔 내가 이겨보자고. 배고픔이 추위보다 강하니까 분명 효과가 있을 거야.
담요를 단단히 두르며 자, 이제 준비 끝 한번 해보자고. 그는 그릴에 불을 붙였고 소시지가 뜨거운 표면에 닿자 지글지글 끓었다. 고소한 향이 순식간에 실내를 가득 채우며 서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소시지를 접시에 담고 새로운 각오로 추운 밤을 맞이하며 추운 날씨를 이겨냈다. 그는 접시를 들고 다시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간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걸음을 옮기며 스스로에게 말을 건다. 넌 지금 추위에 떨고 있지만 이 냄새를 맡으면 못 버틸 거야. 그냥 와서 먹으면 돼. 내가 너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할 텐데. 바깥으로 나가며 소시지에서 나는 따뜻한 향기가 눈 속으로 퍼져나간다. 그는 개가 이 냄새를 맡길 기대하며 천천히 다가간다. 서구는 개에게 다가가면서 개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서구는 소시지를 들고 뒷마당에 도착한다. 눈발이 거세게 내리고 개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는 개와 약간의 거리를 둔 채 소시지를 꺼내 천천히 내려놓는다. 자, 이 냄새가 너를 움직이게 해야 할 텐데. 조심스럽게 소시지를 놓으며 이건 내 거다. 배고프지 않겠냐? 한 번만 맡아보라고. 그는 개가 닿을 수 있는 곳에 소시지를 놓았고 따뜻한 냄새가 개와 개 사이에 퍼졌습니다. 개는 코를 실룩거리며 냄새를 맡았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렀고 눈은 여전히 그 아래에 있는 무언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개는 코를 실룩거리며 냄새를 맡지만 여전히 자리를 뜨지 않는다. 서구는 잠시 멈춰서 상황을 살핀다. 이 녀석. 아직도 저걸 지키고 있는 거냐? 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서구는 멈추지 않고 소시지 흔적을 계속 쌓았고 한 조각씩 창고 쪽으로 조금씩 다가갔다. 그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체계적으로 움직였고 창고 입구에 도착할 때까지 소시지를 하나씩 내려놓았다. 좋아. 한 조각씩 더 놓아보자고. 천천히 따라오게 만들어야겠어. 그는 창고 방향으로 한 조각씩 소시지를 내려놓으며 조금씩 뒤로 물러난다. 개는 꼼짝하지 않지만 코를 킁킁거리며 계속 냄새를 맡는다. 그래, 천천히 해도 돼. 배고픔이 내 경계를 이길 테니까. 창고 입구 근처에 마지막 소시지를 놓고 자, 여기까지다. 이제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돼. 서구는 멀리 물러나 창문 가까이에서 개를 지켜본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얼굴에 초조함이 짙어진다. 제발 좀 움직여라. 안 그러면 널 더 이상 도와줄 방법이 없다. 그런 다음 그는 안전한 집에서 지켜보기 위해 심장이 두근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창문 너머로 개를 바라보던 서구는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개는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숨겨둔 짐을 보호하느라 몸을 구부리고 있었다. 또 실패한 건 아닐지 하는 의심이 그를 갉아먹었다. 눈이 더욱 맹렬하게 휘몰아치는 가운데 몇 분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또 실패하면 어쩌지? 이대로라면 그러던 중 서구의 눈에 작은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개가 고개를 살짝 들더니 콧구멍을 벌른거리며 공기 냄새를 맡았고 마침내 소시지 냄새가 개에게 닿았다. 그 순간 개가 천천히 고개를 든다. 콧구멍을 벌른거리며 냄새를 맡는다. 서구는 긴장한 채 손을 모으며 중얼거린다. 그렇지. 냄새가 났구나. 이제 와봐. 한 조각만이라도 먹어봐. 개가 천천히 첫 번째 소시지 쪽으로 몸을 움직인다. 그는 소시지를 물고 열심히 씹기 시작하고 잠시 멈춘다. 서구는 가슴을 쓸어내린다. 됐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 조금씩 더 따라와라. 개는 배고픔에 이끌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개는 첫 번째 소시지를 집어들고 열심히 씹다가 잠시 멈춰서 상황을 살폈다. 개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움직이며 조금씩 흔적을 따라갔다. 개는 소시지 흔적을 따라 한 조각씩 먹으며 창고 쪽으로 다가간다. 서구는 숨을 죽이고 긴장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 그래, 그렇지. 하나씩 더, 조금만 더.
서구는 개가 소시지를 한 조각씩 먹는 모습을 안도감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다. 개는 한 입씩 먹을 때마다 대담해지는 듯했고 음식의 유혹이 처음의 경계심을 압도하는 듯했다. 개가 점점 창고 문턱에 가까워지자 얼굴에 안도감이 번진다. 좋아, 이제 여기까지만 오면 돼. 마침내 개가 창고 문턱에 도달하고 소시지가 놓인 접시로 고개를 내밀어 먹기 시작한다. 서구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해냈구나. 내 녀석, 드디어 포기했어. 마침내 개는 창고 문턱에 도달했다. 성공했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개는 그토록 맹렬히 지키던 자리에서 멀어졌습니다. 서구는 개가 창고에 놓인 소시지 접시에 손을 뻗는 모습을 보며 작지만 깊은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한숨을 내쉬었다. 개가 창고 안에 소시지 접시에 손을 뻗자 서구는 재빨리 움직여 창고 문을 닫아 개를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눈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내가 저 자리를 떠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이야. 이제 안전하게 숨을 돌릴 수 있겠어. 서구는 창문을 닫으며 안으로 들어간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눈이 쏟아지지만 그의 표정에는 처음으로 안도감이 서려 있다. 서구는 창고에 도달한 개를 잠시 바라보다가 개가 지키던 자리로 시선을 돌린다. 눈발이 점점 거세지지만 그는 발을 옮긴다. 그의 발밑에서 눈이 바삭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대체 뭘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거냐? 뭐길래 그렇게 맹렬히 저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거야? 서구는 발밑에서 눈이 바삭바삭하게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다가갔다. 폭풍의 정적 속에서 희미하고 이상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면서 거의 귀에 맴돌았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그의 마음은 조급해졌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숨을 가쁘게 몰아쉰다. 설마 무슨 큰일이라도? 그는 천천히 그 자리에 도착한다.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자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인다. 여기 눈 아래 뭐가 있는 거야? 서구가 우려했던 대로 고양이를 거라는 가능성 때문에 입에는 마스크를 하고 장갑을 두껍게 낀 채 손전등을 비추며 무릎을 꿇고 숨을 죽인 채 생물체를 덮고 있는 얇은 눈을 조심스럽게 털어냈다. 놀랍게도 아까 서구를 놀라게 했던 이상한 소리의 배후에 있던 생명체는 두 마리의 고양이였다. 장갑을 낀 손으로 눈을 털어내자 작은 생명체가 드러난다. 그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한다. 이게 고양이라고. 아직 솜털이 푹신푹신한 고양이 두 마리가 추위에 맞서고 있었다. 작고 동그란 몸이 살짝 떨리면서 눈을 깜빡이지 않은 채 그를 올려다보았다. 서구의 가슴은 안도감과 경이로움으로 부풀어 올랐다. 어쩌다가 이런 곳에서 너희도 이 추위를 견디고 있었던 거니? 고양이들은 작고 둥근 몸을 떨며 서구를 올려다본다. 그는 손전등을 내려놓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한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제 너희는 안전할 거야. 서구는 조심스럽게 고양이들을 따뜻한 담요에 펴서 가슴에 안았다. 그는 고양이들의 연약한 상태를 염두에 두고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벽난로 근처의 아늑한 상자에 내려놓았는데 따뜻한 온기가 고양이들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몸으로 대체 얼마나 버틴 거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는 고양이들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리며 미소를 짓는다. 저 개 녀석이 너희를 지키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떠나지 못했던 거였어. 고양이들이 미약한 울음소리를 내자 그의 눈이 촉촉해진다. 걱정 마라. 이제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 줄게. 너희를 이대로 두고 가지 않아. 그는 고양이들을 가슴에 품고 서둘러 집으로 향한다. 바람이 세차게 불지만 그의 발걸음은 단호하다.